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중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좀 네, 말씀하십시오. 네, 국방위가 열리면 제일 중요한 직책이 이제 장관, 합참의장, 정보본부장은 반드시 와야 돼. 거기에 항상 보면 연합사 부사령관이 빠져요. 지금 모든 작전이 지금 연합사하고 같이 하는데 그거를 앞으로는 꼭 좀 참석하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보본부장은 지금 해외 나갔다 해서 안 왔는데, 근데 이 정보본부장하고 연합사 부사령은 반드시 저는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번도 안 왔어요. 1년 만에 한 번 제가 불러서 한 번 온 적밖에 없어요. 반드시 와야 된다고. 왜냐하면 연합작전이 다 이루어지는데 전혀 여기서 거론이 안 되고, 오히려 군사 지금 오늘 상임위도 결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데 마땅히 지금 대답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점 좀 짚고 넘어가. 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사실 평상시에 우리 국회 국방위에 상시적으로 출석하는 출석 대상자는 아닙니다. 연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좀 협의를 거쳐서 의뢰를 좀 하는 방안은 있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또 특히 간사님이시니까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의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자료 요청 겸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국방위가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열리고 있는 만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좀 돌아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또는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미리 받아보거나 또는 논쟁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좀 알아야만이 5분 동안 6분 동안 질의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다 보면 끝나버리고, 그러면 항상 뭘 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회의가 되고 맙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금방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니까 좀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번에 핵실험에 대한 걸 다루는데 우리 기상청, 그냥 우리 지질연구원에서는 발표한 데이터하고 소위 과학적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 발표한 이 지진의 강도하고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차이가 그냥 5.7 그리고 6.3이 아니라 0.2 차이만 나도 그 위력이 2배 가까울 정도로 큰 건데, 어떻게 미국과 일본과 중국에서는 6.1, 6.3을 얘기를 하고 또 그 미국이 바로 우리의 그 나라 인천에다가도 이렇게 계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7이 나오냐는 거죠. 이 자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틀림없이 국방부에서 분석을 해놨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금방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이런 불안감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다른 거, 처음으로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에 를 한 것을 보고 국민들이 많은 그 위력, 또 그 말하자면 폭발력에 대해서 피해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80킬로톤이다, 100킬로톤이다, 300킬로톤이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지금 자료들을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전술핵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지금 미국에서 갔다 오셨었는데 이 발표가 한미 간의 국방부 장관의 공동 발표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 측이 우리 것만 가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술핵에 대해서 청와대나 말하자면은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보도된 것하고 또 다르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료를 족발 알아야만이 이것에 관련된 질의를 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말고도 아사히 신문에서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참가를 거절했다. 네, 하나만 더 하고 바랍니다. 말겠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만이 국민들 앞에 궁금해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을 해 나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묻고 들어가고 자료 찾는 것부터 시작하면 6분이면 금방 지나가고 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그동안에 쟁점이 되고 있던 사안들을 의원님들 전체에게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에 대한 말씀이신데, 저도 느끼기에 우리 국방부가 늘 그 자료 제출을 좀 너무 임박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너무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는 이메일이든 아니면은 직접 인편으로든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들을 좀 일찍이 제출을 하셔야 그것을 읽어보신 후에 질의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보고하는 동시에 질의를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반드시 시간적인 그 여유를 두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하기를 강력하게 제가 요구합니다. 장관 이해하셨죠?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네, 김동철 의원님. 네, 가능한 한 짧게 좀 하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 의사진행반을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십니까? 국방부 장관께서 방미 주요 결과를 성과, 주요 결과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언론 보도 내용보다도 이렇게 내용이 없는 보고를 합니까? 예? 언론에는 분명히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국방위 회의 왜 엽니까? 언론 보도에도 있는 것을 갖다가 보고하지 않으면 이런 회의 왜 하냐고요. 좀 그 성의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보고 자료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사실 또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질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네요. 장관님께서 이제 중요한 시기에 가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의도 하고 또 안보 보좌관과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오셔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 봅니다만은 미국에 계실 때 국내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 전술핵 배치 문제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보고에서 한번 네. 설명해 보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아니면 또 전술핵 배치에 관해서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다루어 갈 예정인지 말이지. 또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이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보시죠.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질문을 다 하시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그 더 안 부분에 낫겠습니까? 대해서? 예, 예. 아니면 제가 말씀 다 드려도 되겠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지금. 예.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라고 해갖고 2007년도 2006년도 MCM, SCM 때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으로 그 핵우산 얘기를 꺼냈는데 미국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저희들이 쭉 판단할 때는 틀림없이 구구절 이전에는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ICBM도 되고 내가 출발할 때도 IRBM도 하고 핵 같은 것이 됐는데 정례적인 그 전략 자산을 좀 배치하든가 아니면은 우리 의원 일부와 언론 일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같은 것도 요구하는데 이렇게 강하니 정기적, 정례적 확산 억제 자산을 좀 전개를 한반도 해역에다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든다면 항모 전단이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또는 그 비완비라든가 B-52 폭격기라든가 것이 등등을 제가 부산항이나 진해항이나 제주항 같은 데는 우리가 포트 비지트 할 때 요금도 안 물고 같은 공동 그 해군 항구니까 서비스를 잘 할 테니 계속 좀 들리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 정례적 전략 자산을 강화하는 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 주미 대사관실에서 그 한국 특파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략 핵 얘기도 나왔다. 이 보도가 마치 전략 핵 요구를 한 것 같이 돼서 정정하고 수정을 시켰는데도 좀 확대 해석된 것으로 그래서 그 모양이 됐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이제 앞으로 북한 핵이 완성 힘이 뭐 상당 부분 완성됐다고 보는데 예, 이게 ICBM 타체까지 완성이 돼서 실전 배치가 된다면 예, 뭐 당장 이제 금년 말이든 내년 말이든 된다면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국내에서도 강력하게 제기될 예, 텐데 당연히 장관 생각은 예, 어떠세요? 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도 대단히 강한 요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한미 간의 그 비핵화 문제라든지 국제 관계라든지 또한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 깊이 검토해 나갈 사안이고 그 정책을 바꾸려고 하면은 국회에도 설명을 자세히 해서 그렇게 할 단계를 거쳐야만 공론화가 되고 그런 단계를 거쳐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 앞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장관님 미국 갔다 오셔서 한미 동맹 여러 가지를 이제 잘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듯이 한미 동맹에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을 한편에서 굉장히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질문에서 한미 동맹에 무슨 이견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없습니다 말이야. 청와대에서도 발표했죠. 없는 걸로 말이지. 그러나 이제 그런 발표 가지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트위터 SNS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를 집중하고 있고 저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금방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말이야. 근데 솔직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8월 30일자에는 이제 물론 미국 얘기를 했지만은 대화는 해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을 겨냥해서 한 얘기만은 아니고 미국도 과거에 그랬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핵실험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5가지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이제 물론 미국이 지금 상당히 경제 제재를 강화할 말이지. 북한과 사업을 하는 어떤 나라와도 거래를 중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한 그 경제 제재를 가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근데 그 전에 나온 얘기가 보면은 분명히 우리 한국을 겨냥해서 이게 대화의 어떤 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가서 쭉 여러 전문가들하고도 다 만나고 왔으면 우리가 대화가 어떤 거고 말이죠. 우리의 대화는 왜 필요한 거고 말이죠. 실제로 대화의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 CSIS에 들어가서 예. 보면 대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갔다 왔으면 우리의 입장 말이지. 우리는 왜 대화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대화의 목적은 뭐고 이것은 왜 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배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충분히 되면 그런 게 실릴 리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고 와서도 그런 어떤 트위터가 나오면 전 세계가 보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 한미의 관계에 이게 정상 간에도 무슨 의견이 있고 다른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대북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공조를 해야 될 제재 국면에서도 공조해야 되고 또 대화를 할 때도 공조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미 의견차가 나오고 있다 하고 볼 수밖에 없으니 정부의 노력 네, 그 대화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SIS 그 연구원 또 그 전략연구 소장하고도 4명 그 핵심
그 박사들하고 제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픽더 차라고 한국 대사로 온다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마스터 안보보좌관하고도 대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최빈국에서 경제발전을 금년이나 내년에 3만 불 올라가서 선진국 반열에 들고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달한 나라는 미국의 동맹가치로서 최상과 최선의 모범적 사례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공유를 하는 면이 많다. 북한은 통일을 앞둔 그런 같은 민족이고 만주나 시베리아로 더 나가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하는 데에는 궁극적으로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평화통일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전파시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먼 장면을 내다보고 끊임없이 대화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모든 그 공직자나 연구원들이 그 의견에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설득을 시키니까 다 이해를 하고 동조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좀 돌아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또는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미리 받아보거나 또는 논쟁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좀 알아야만이 5분 동안 6분 동안 질의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다 보면 끝나버리고 그러면 항상 뭘 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회의가 되고 맙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금방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니까 좀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번에 핵실험에 대한 걸 다루는데 우리 기상청이나 우리 지질연구원에서는 발표한 데이터하고 소위 과학적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 발표는 80킬로톤이다, 100킬로톤이다, 300킬로톤이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지금 자료들을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전술핵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지금 미국에서 갔다 오셨었는데 이 발표가 한미 간의 국방부 장관의 공동 발표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 측이 우리 것만 가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술핵에 대해서 청와대나 말하자면은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보도된 것하고 또 다르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료를 족발 알아야만이 이것에 관련된 질의를 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말고도 아사히 신문에서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참가를 거절했다. 네, 하나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만이 국민들 앞에 궁금해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을 해 나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묻고 들어가고 자료 찾는 것부터 시작하면 6분이면 금방 지나가고 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그도표한 이 지진의 강도하고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차이가 그냥 5.7 그리고 6.3이 아니라 0.2 차이만 나도 그 위력이 2배 가까울 정도로 큰 건데 어떻게 미국과 일본과 중국에서는 6.1, 6.3을 얘기를 하고 또 그 미국이 바로 우리의 그 나라 인천에다가도 이렇게 계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7이 나오냐는 거죠. 이 자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틀림없이 국방부에서 분석을 해놨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금방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이런 불안감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다른 거. 처음으로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에 그를 한 것을 보고 국민들이 많은 그 위력 또 그 말하자면 폭발력에 대해서 피해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중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잠깐만 네, 말씀하십시오. 네, 국방위가 열리면 제일 중요한 직책이 이제 장관, 합참의장,
정보본부장은 반드시 와야 돼. 거기에 항상 보면 연합사 부사령관이 빠져요. 지금 모든 작전이 지금 연합사하고 같이 하는데 그거를 앞으로는 꼭 좀 참석하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보본부장은 지금 해외 나갔다 해서 안 왔는데, 하여튼 이 정보본부장하고 연합사 부사령은 반드시 저는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번도 안 왔어요. 1년 만에 한 번 제가 불러서 한 번 온 적밖에 없어요. 반드시 와야 된다고. 왜냐하면 연합작전이 다 이루어지는데 전혀 여기서 거론이 안 되고, 오히려 군사, 지금 오늘 상임위도 결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데 마땅히 지금 대답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점 좀 짚고 넘어가. 네. 그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은 사실 평상시에 우리 국회 국방위에 그 상시적으로 출석하는 출석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 연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좀 협의를 거쳐서 의뢰를 좀 하는 방안은 있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또 특히 간사님이시니까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의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자료 요청 겸 의사 진행 발언을 네. 좀 하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국방위가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열리고 있는 만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